안녕하십니까.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사라는 그런 용어가 중요하죠. 신사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신토라는 어떤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고유 종교가 있죠. 한마디로 신을 모셔서 여기서 제사 지내는 그러한 것이 신사였다. 자,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는 과연 뭘까? 자, 1868년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단행이 됐죠. 즉, 천황제로 옹립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본의 도쿠가 이에스의 에도 막부의 구체제와 또 이 천황을 등에 업고 그런 신 세력이죠. 그래서 약 한 1년 4개월 동안 내전이 일어났죠. 자, 여기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신군부가 승리를 이끌음으로써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때 소위 일본 천황 쪽에 있었던 어떤 신군부의 어떤 군인들, 그죠? 전몰자죠. 이러한 전몰자들을 위해서 소위 호를 부른다 해서 초혼사, 일본어는 슈콘사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곳곳에 이제 만들게 돼요. 이것을. 자, 그래서 전국 각지의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만든 그런 슈콘사들을 이제는 뭡니까? 수도가 1868년도에 교토에서 도쿄로 이제 이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 도쿄에서도 뭡니까? 도쿄 슈콘사, 즉 동경 초혼사라는 거죠. 전몰자들 위한 그러한 위령 신사를 만든 거죠. 자, 이것이 10년 뒤에 1819년에 야스쿠니 신사로 개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일본 내전에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야스쿠니 신사에 합당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국내적으로 1894년에 일어났던 청일전쟁, 또 1904년에 발생됐던 러일전쟁, 또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도 태평양 전쟁에 있던 전몰자들이 이쪽 야스쿠니 신사로 다 합사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야스쿠니 신사가 지금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본관이 있고 옆에 배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참배를 하죠.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자, 그렇다. 자, 이렇게 일본 야스쿠니 신사.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해서 정국, 그러니까 편안할 정, 그러니까 평화로운 나라의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의 본 뜻이에요. 자, 여기 지금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나오네요. 왜 나왔을까요? 자,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죠. 이때 일본은 패망을 하고 일본의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진주하게 되고, 이것이 1952년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있을 때까지 이제 일본이 연합군 사령부의 통치를 약 한 7년간 받았었죠. 자, 이때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바로 이런 군국주의의 망령의 화신이며, 그죠? 또 이렇게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스쿠니 신사, 즉 일본 천황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어떤 군국주의의 망령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 바로 맥아더 장군이 이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이제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경견장, 즉 개경주장 있죠? 그거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랬으면은 오늘날 이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서 사회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뭡니까? 또 집요하게 이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외교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일본에 있던 주일, 로마 교황청 카톨릭 재단에서의 어떤 반대, 또 야스쿠니 신사 자체 내에서도 자, 우리 이제는 순수하게 종교단체로만 있을 것이니까는 제발 야스쿠니 신사만큼은 철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죠. 결국은
이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없애는 것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야스쿠니 신사 시설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좀 전에도 이 본전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배전 이런 게 나왔는데, 본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야스쿠니 신사의 어떤 신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영세부복안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영세부복안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어떤 죽은 사람들의 이름, 그죠? 그 신령의 이름이 적힌 명부안. 그 명부안이 이제 영세지, 영세. 그래서 적힌 그것을 복원하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전쟁 때 그 전몰자의 어떤 유골 이런 것이 보관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명단만 있는 것이죠. 자, 배전은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한 25m 되는 어떤 일본 고유의 어떤 시설물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 왕릉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입구에 홍살문 빨갛게, 그죠? 그런 기둥, 그런 거 아마 볼 수가 있었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 야스쿠니 신사 내에서는 이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만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기념물, 동상도 만들고, 또 현창비도 만들고, 그리고 또 충원비 등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유스칸이라는 곳인데, 유스칸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스칸이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박물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 초기 때 사용했던 또 전쟁 어떤 무기 이런 거 전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본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어떤 사진,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시해 놓은 곳이 바로 유스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스쿠니 신사 시설물 내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신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한국인 합사자가 약 2만 1000여 명에 이른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본뜻 야스쿠니 평화로운 나라,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숭고한 그런 신령들을 모시고 있는 그곳에 한국인 합사자가 약 2만 1000여 명이 지금 있다는 것. 그리고 피의자인 가족들한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본의 전쟁 책임 회피 및 정당화 의도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올려놨죠. 야스쿠니 신사의 창건 이념이 뭡니까? 1874년도에 일본 메이지 천황이 직접 글을 쓴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을 여러분들은 여기에 영원할 것이다. 이 성지에 영원히 잠들어라. 이런 글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러일전쟁, 청일전쟁, 태평전쟁, 중일전쟁에서 또 뭡니까? 수많은 일본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합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건 맞지요. 맞죠? 하지만 이건 뭡니까? 군국주의한 세계 침략이었어요. 하지만은 천황을 위해서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했다라면서 성전이라고 칭송을 했죠. 이러면서 전쟁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가진 시간이 있는데, 이러한 위안부를 동원시켰던 그러한 소위 범죄자들이죠. 이런 범죄자들도 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합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합사가 뭡니까? 다들 합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 천황을 위해서 조선의 처녀들을 갖다가 인권주의라고 성노리개로 만드는 것도 성전의 일부분이었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나라는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A급 전범, 그리고 식민지 출신 피해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선 사람 2만 1000여 명, 또 대만, 중국인, 이런 사람들 다수 있습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지금 합사가 돼 있는 것이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청년들이 2만 1,000명에 되는 그 위패에 걸린 명부들이 과연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성전을 했습니까? 그건 언어 도단이죠. 식민지 군민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징용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조선의 청년들의 그 아픈 원한 서린, 그것이 지금 현재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좀 합사가 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종군 위안부를 갖다가 모집했던 일본 매매춘 업자들도 지금 합사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했다고 지금 칭송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것을 지금 아시겠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스쿠니 신사의 소위 전범, A급 전범이죠. 뭐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해서 A급 전범 14명이 지금 위패가 지금 합사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총리나 또 강요들이 지금 그 여기에 참배를 함으로써 지금 정치적인 쟁점으로 좀 부각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지금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 총리가, 그죠? 이때가 1985년도에 이 최초로 일본 그 총리 자격으로 공식 참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일제 침략을 받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 그죠? 중이 이 총리가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죠? 이건 전쟁 책임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그죠? 그래서 거세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부터 한중일 세 나라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 그 어떤 그 거센 풍파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어서 2001년도에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내가 총리가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신사에 참배를 하겠다 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일본 총리 내각 명의로 참배를 강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 이렇게 그 정권을 잡았죠. 물론 이때 아베 신조 총리는 참배는 안 했지만은 소위 자민당 뭐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참배를 하라고 독려를 했고, 본인이 이때 당시에 참배를 안 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변 우리 한국과 중국에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 반대로 우리 독일 쪽 볼까요? 1970년도에 블란트 서독 총리는 1970년대에 폴란드에 가서, 그죠? 그 이 독일이 나치, 이게 폴란드가 나치 그 희생자, 그죠? 이 폴란드의 나치 하에서 희생했던 탑이 있습니다. 그 위령탑에서 그 사죄하는 그런 모습, 우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 슈레더 총리가 있죠. 자, 이 슈레더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죠? 그 독일에서 이 나치 히틀러가 저질렀던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매우 그 부끄럽다라고 또 사과를 거듭했고, 자, 이렇게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죠.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어떤 그 전쟁에 대한 그 어떤 부정, 이것과 그리고 독일의 진정 어린 사과, 이 두 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가? 우리는 야스쿠니의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그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그죠?
그리고 물론 반성은 물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